네, 안녕하세요. 차선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이오 종목 세 종목 정도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세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G2G 바이오랑 오스코테 그리고 GC셀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다 1조 1.6조 그리고 GC셀 같은 경우는 현재 4천억밖에 안 되죠. 지금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25,000원이고 최고가로 따지면 시총이 2조 4천억 되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 여기서 조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최근 주가 흐름들이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 내려오는 추세죠. 이 내려온 추세. 이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과정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224일선과 300일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내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최고 거래량이 지금 유통 주식이 80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25만 주, 즉 유통 주식의 10%도 거래가 안 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 좋은 흐름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실적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최근 요거를 보게 되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자진취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AB201에 대한 국내 일상 임상 시험 계획 자진 취하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자진 취하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부분이요? 이거 회사가 진짜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되면 자진 취하 사유가 뭐예요? 환자 대상 초기 임상적 유효성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임상 일상 SIT를 첨단 바이오법을 활용한 IIT 임상 연구로 개발 전략을 전환했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임상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에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죠.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볼 겁니다. 연구개발 활동 가능성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구분 기술 도입 계약 등등 굉장히 많은데 우리 요거 말고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기술 이전 계약사항 보면은 계약 상대방이 뭐예요? 아티바 바이오테라피틱스라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시셀의 협력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시셀이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에 있는 아티바 법인이 이 기술을 대신 판매를 해주고 계약을 해주는 담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지시셀이 기술을 만들어서 아티바한테 판촉을 하면 아티바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마케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부분들이 임상 1, 2A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티바 101 있죠. 101 요거 보게 되면은 요 101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이 사실 머크에 기술 이전을 했어요. 요게 머크에 거의 한 2조 규모의 기술 이전이 들어갔는데 요게 2021년도부터 임상 중입니다. 근데 보면은 1, 2A상이면 보통은 늦어도 1, 2년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임상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죠.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녹이고 있다는 거. 주가를 녹이고 있다. 그냥 최악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월에 지시셀에 대해서 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 NK 유래세포 저게 왜 오래 걸리냐면 일단은 사실 FDA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생아 탯줄에서 나오는 피로 NK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건데 이 신생아에서 만드는 가장 그겁니다. 가장 신선한 피, 가장 신선하고 면역력이 가장 강하다고 해요. 이 탯줄에서 나오는 피가. 그래서 이 피를 뽑아서 뭐한다?
NK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거고 여기 피해서 5천회 분의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모 한 명당 5천회의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무 안정성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자랑 그 산모랑 아기한테 문제가 없죠. 잘라낸 셋줄에서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NK 세포 치료제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논란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산모랑 아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탯줄에서 나오는 그 NK 세포로 치료를 했을 때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임상이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저해하고 있는데 어쨌건 머크가 지금 4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거에 대한 기사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일단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놨는데요. GC셀 카티 NK 신약 난치성 림프종 환자의 62.5%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1A상 중간 결과 발표했다라는데 반응 평가 가능한 8명 중 5명의 반응을 했다. 단일 투여만으로도 완전 관해 관찰도 보고됐다라는 내용인데 규모가 작죠. 일단 2B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2026년도 상반기쯤에 좀 중간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우리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저는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시셀도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9명을 대상으로 했고 대부분의 환자가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고위험군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위험군들의 이제 지시셀에 이걸 투여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종양 반응 평가가 가능한 8명 중 객관적 반응률은 62.5%, 완전 간해가 3명이요. 다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발 불응성 아예 치료가 안 됐던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치료되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 간에는 2명. 기존 항암제의 일반적 반응률이 3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 관해라는 게 정말 크죠. 완전 치료된 거니까. 그래서 용량 증가에 따라 반응률이 높아지는 양산도 확인했고 진행성으로 평가된 환자 가운데서도 표적 변경 감소가 관찰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재발을 반복하던 T세포 림프종 환자가 치료 6개월 이상 완전관을 유지한 사례도 이번에 포함됐다. 자, 안정성도 양호했다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G셀은 오랜 기간 축적한 카티 NK 기술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요거는 글로벌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내년에 또 중간 단계까지 나올 기대감,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거고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60분봉으로 봤을 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봐봐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때요? 최근에 하락하던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 세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박스권에 대한 상단 부분 요쪽 구간에 이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뭐하고 있다? 여기를 천천히 돌려내고 있다로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밑에 구간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앞쪽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 못 가는 구간이 왜 못 가냐? 정고점 자리 매물대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만 뚫어주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쪽 구간까지 가볍게 리바운딩 가능하다. 3만원 초중반이죠. 그럼 지금 구간부터 30% 정도 상승 탄력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나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을 전부 다 위로 돌려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려갔던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 5만원까지도 충분히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이오 종목이 한 번만 탄력받으면 주가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정말 재미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G2G 바이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 관련 주인데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펩트론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약물 관련된 이 방출, 잠깐만요, 요거 투자 판단 주요 연구협력 개발 계약 체결,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2025년 9월 29일부터 평가 종료 플러스 6개월, 약 1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한 걸 좀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에게 연구 결과를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하나요.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또는 회사의 배경 지식 재산권 개선 사항에 대한 비독점적 전세계적 영구적인 서브 라이센스 권리가 포함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 옵션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이고, 계약 금액은 비공개이고요. 지금 보면은 G2G 바이오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G2G는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약물 방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뭐 주사를 좀 맞아야 된다, 알츠하이머 좀 있다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 얘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펩트론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보다 펩트론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자, 얘네가 라이센서 산 게 아니었나?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연구 용역. 자, 기술 이전 가치는 약물의 연구 및 개발 진행 단계에 쭉쭉쭉 나오고, 또한 당사가 주력하는 파이프라인 7001 당뇨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등 경우 국내외 제약사가 관심을 보이는 약물로 계약 의무 및 미공개 조건으로 진행하는 조건 협상이 진행된다. 금액은 안 나왔나 보네요. 뭐 미공개로 하는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은 미공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노램프 플랫폼 기술을 적용 한 달가 약화죠. 치매 치료 주사제 개발. 미공개구나.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미공개.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있을 건데, 저는 일단 요 부분이요. 이노램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한 달간 약효가 지속되는 치매 치료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 요 부분들이 전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게 되면은 당사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미립구 연청 기술 이노램프를 보유한 DDS 플랫폼은 기업입니다. 반감기 연장 의약품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차세대 미립구 원철 기술과 글로벌 수준의 대량 생산 공정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사의 기술은 합성 의약품, 펩타이드 의약품, 항체 의약품, RNA 치료제 등 다양한 소재의 약물을 탑승할 수 있는 범위성 높은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 내 다수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싱, 공동 개발 등 기술 사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DO, CDMO 사업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사업의 개요, 사업의 내용. 머리 아프다. 눈이 너무 아프네요. 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이 G2G 바이오가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치매 관련된 부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회사 자체가. 근데 일단은 얘가 하는 게 또 탈모도 있거든요. 알츠하이머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약을 맨날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어야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굉장히 조금 까먹을 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ADC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바이오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25년 8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규 상장되고 올라간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자리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5,000원 구간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요? 단기적으로 빠져도 이상이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밀리면 그때부터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되고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구간 G2G 바이오 저는 왜냐면 이 기술 이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1.2조가. 내가 딴 종목이랑 착각을 좀 했나봐요. 기술이 있는 줄 알고 이게 기술이 완벽하게 조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 일단 이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좀 패스하고 왜냐면 타점은 보이는데 기술 이전이 없으면 조금 저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G2G는 요거 좀 패스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G2G 갖고 있는데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45 9501 이쪽으로 G2G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그럼 타이밍 한번 타점 봐드리긴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볼 겁니다. 오스코텍 많이 빠지죠. 오스코텍은 지금 재료 소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아델과 같이 기술 이전을 했는데 우리가 공시로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보면은 바이오 기업인데 연간 매출과 이익이 많이 올라오죠. 이건 이제 렉나자에 따른 마일스톤 이제 유입이라서 로열티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요거 보면 됩니다. 자, 공동 개발사 아델의 기술 이전 시시권 설정 계약 체결인데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노피가 이 아델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인 아델의 요 임상 약품을 사노피가 1.5조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금이 1176억 계약금이 많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눠요? 아델 53%, 오스코텍 47%. 결과적으로 오스코텍의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거의 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보면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돈이 언제 들어오냐? 정확한 날짜는 없네요. 정확한 날짜는 없고 계약금 효력 발생부터 45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2월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겠네요. 2월 안으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월 안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그 전에 일단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저는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원래 무조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주가가 올라가더라고. 계약금 들어오면. 그럼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거 타점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면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했다가 기술 이전 나오니까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주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죠. 그럼 이거는 뭐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분할로 4만원 중반부터 좀 잡아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일단은 3만원 중후반까지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이렇게만 봤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지만 이 이틀을 보면 거래량 확 죽었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는 거 이제 83 다 팔았다. 83 다 판 거고 여기서부터 뭐야?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변동성 만들면서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오스코텍은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첫 번째 계약금이 들어온 주가는 다시 한번 반응을 해서 올라갈 거고요. 중요한 건 오스코텍은 제가 유한양행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로열티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렉나자 리브리반트의 매출에 따른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1월부터 확대될 거다. 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SC 제형 통과했고요. NCCN의 선호요법 등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규모가 빨라질 겁니다. 타그리소라는 이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잡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에 엄청나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4월 15일에 나오는 이 1분기에 대한 보고서 그죠? 이 분기 보고서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뭐가 있어요? 로열티에 대한 부분 받았죠.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 받죠. 1월달에 2월달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1분기에 크게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4월까지 보다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서 딱 4달 5달만 버티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레벨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이 구간의 박스가 굉장히 조금 뚫기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 이 전고점 매물까지 뚫어냈잖아요. 그래서 매수고 때렸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려있는데 여기까지 때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시총이 1.6조긴 하지만 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그리고 오스코텍이 또 아델과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건 오스코텍의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다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오스코텍 집중해서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내가 뭐 아까 봤던 GC셀이나 또는 뭐 G2G 또는 오스코텍 요거에 대한 타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010-845-9501 이쪽으로 뭐 종목명 플러스 타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ABL 바이오 얼마죠 여러분들? ABL 바이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과거의 저점 구간 얼마입니까? 2만원 3만원 구간부터 얘기해서 끌고 올라온 종목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ABL 바이오 정말 1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2의 ABL 바이오를 또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 주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요거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거니까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845 9501 이쪽으로 바이오 히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두 번이나 진행했죠. 두 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두 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임상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